자, 오늘은 시조 6강 6주차 자연과 전원의 여유로움. 근데 자연 친화에 대한 시조들은 그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게 할 게 별로 없거든. 이게 없는 이유가 연시조들의 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조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매암. 매암은 맵다고 울고, 매암이 뭐냐면, 뭐죠? 왜 안 빠지냐? 진짜 안 빠지는데? 매암은 매미. 매미는 맵다고 울어요. 자, 그리고 스르라미는 뭔지 알아요? 자, 스르라미는 매미예요. 네? 뭐야? 스르라미는 전형 매미를 스르라미라고 해요. 그래서 스르라미는 쓰다고 우니. 그래서 매미 울음소리 조금씩 차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우는 게 매미. 쓰라미는 좀 연속적으로 우는 애. 맹맹맹맹맹맹 이렇게 우는 애 있잖아요. 걔가 쓰르라미. 자, 그래서 걔네들은 쓰다고 울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름을 이용해서 동음이어 발음의 유사성 이러면서 언어 유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산채를 맵다고 하는가, 박주를 쓰다고 하는가. 그래서 합쳐서 박주 산채잖아. 네. 박주 산채가 뭐예요? 소박한 음식들. 원래 박주는 별로 안 좋은 술. 산채는 산나물. 산나물 뭐 도라지 그런 거 맵잖아.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어.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맵고 쓴 줄 몰라라.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자연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 얘네들은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박주 산채를 싫어하는 사람들. 박주 산채 뭐겠어요? 소박한 음식. 단사 표음하고 연결되죠? 자,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의 사람들을 은근 비판하는 시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조는 황희정승의 시조예요. 황희정승 아세요? 유명하죠? 황희정승 모르네요? 황희정승은 그 얘기 있잖아. 그, 이제, 검정소하고 누렁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하고 그 얘기 몰라요? 듣긴 들어봤어. 네, 그게 황희정승이잖아.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황희정승이 궁금해갖고, 그 누렁이랑 검은 소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또 파생해서 또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야. 그래서 거기 농구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하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왔어, 달려와서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 이걸 그거 왜 귓속말로 말하시오?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느끼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검정소랑 누렁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검정소 본 적 있어요? 검정소? 후구, 어디서 후구라고 그래요? 네. 검정소 본 적 없잖아요. 네. 이 검정소가 우리나라 그 토종 한우 중에 되게 상위 품종이에요. 근데 강점기 때 그 소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으로 전부 다 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검정소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 검정소가 일본에 되게 유명한 고베 규가 됐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이런 네. 썰입니다, 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해줬어요. 근데 고베규까지도 얘기할까? 고베규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고베 규가 그 소고기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베의 규 되게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엄청 비싸요. 근데 이 고베규가 너무 맛있어서 그 미국 사람이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서 아들 이름을 이 고베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유명한 NBA 스타예요. 지금은 죽었어.
헬기사고. 누군지 몰라요? 코비 브라이언트. 몰라요? 코비 브라이언트 몰라요? 야, 격세지감 느낀다 했어. 코비 브라이언트 모르냐? 네. 그래서 고베예요, 고베. 그래서 아빠가 고베교가 너무 맛있어서 아들 이름을 고베라고 졌어요. 그래서 코비야.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대축을 붉은 고래. 자, 대추가 붉게 익어가는 골짜기에 밤은 어인 뜨뜨름에 밤은 어찌 떨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계절이 언제죠? 가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 공간적인 배경이요. 이 밤은요, 먹는 밤이야. 자, 벼벤 구루터기에 배는 어이 나다니까. 가을 어디예요? 농촌입니다. 가을 농촌이니까 가을 농촌 어때요? 자,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죠. 왜? 추수까지 끝났으니까. 자,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자, 요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술은 안 나오고 채장수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채만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 옛날에 술들은 대부분 탁주기 때문에 채로 거르지 않으면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만 등장해도 그냥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 먹을 준비 세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을 농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있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삶? 자, 풍류적인 삶.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풍요로운, 여유로운, 그리고 풍류적인 삶. 자, 그 다음에 이연보의 시조인데, 이연보의 시조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연보가, 그냥 합시다. 이연보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와 그 감회를 지은 그런 시조거든요. 이 농암이라는 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 경북일 거예요. 경북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돌의 이름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암이라는 곳에 올라 보니 노안이 유명이로다. 노안 뭔지 알죠? 늙으면 잘 안 보이잖아. 네. 핸드폰 이렇게 막 멀리 보잖아. 저는 안 돼요. 노안이 유명하다. 그래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인사의 변환들. 자, 인간 세상의 변환들. 인사가 변환들. 산천이 가실까? 산천이 변하겠네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세속은 변화가 많지만 뭐하다고? 자연은 변화가 없다고. 세속은 다변적인 존재지만 자연은 어떤 존재? 불변의 존재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세상 세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산천 자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자, 되셨나요? 서로 대조시키고 있네. 자, 그래서 암전에 바로 이거 농암 돌멩이 앞에 암전에 모수모구 그래서 물과 언덕들 그러니까 냇물과 언덕들이 어제 본 듯 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노안이 유명해지는지 알겠지? 자, 왜 여태까지 노안이었어요? 세속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이제 고향에 와서 자연을 보니까 눈이 맑아지는구나. 그래서 바로 세속 나쁜 것, 자연 좋아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조. 자, 그리고 이제 남구만의 시조인데 4번 시조는 자, 이거는 별로 할 게 없는 시조입니다. 읽어봤죠? 별 얘기 없어요. 보시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짖는다. 노고질이 닭입니다. 닭. 그래서 닭이 이렇게 울죠. 네. 자, 그래서 소칠 아이는 여태 아니 일어나냐, 여태 아니 일어났느냐. 제 넘어 고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야,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별거 없는데 이게 자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자연은요. 사대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대부에게 자연은 한마디로 이상향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 이상향을 어떻게 즐겼어요?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술 먹으면서. 그쵸? 그래서 완상의 대상이었어. 완상.
그래서 풍류의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 즐깁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끝이야. 그냥 동경하면서 끝이야.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언제? 조선 전기까지 그래요. 네, 조선 시대의 조선 전기에는 이런 개념으로 사대부들이 자연을 즐겼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바로 자연의 어떤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의 공간, 삶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바로 노동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참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연을 즐기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조선 전개에는 성리학이 가장 중심이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성리학이 밀려나요. 뭐에 의해서? 조선 후기 학문. 무슨 사상? 남양주에 살아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학사상. 다산동에 안 살아서 모르나요? 네, 실학사상이 대두하면서 이 자연을 즐기는 방식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건 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자연에서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는데 그 농사 일을 하는 이야기들 쭉 서술하는데 바로 뭐 작가 이름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양반의 자연 즐기는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는 시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시조인데 이것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정철은요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시죠.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지으시고 또 관동별곡을 지으셔서 네. 그래서 저를 먹고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 네.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원래 성격적으로요. 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안 취했었다는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철의 술 좋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조입니다. 자, 제 넘어 고개 넘어 성권용 지배. 그래서 권룡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룡 어르신 집에 성권용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으러 가야죠? 네. 가는데 어떻게 가? 눈솔 발로 박차. 얹힌 오고 지질 타고. 눈솔을 발로 박차 일으키고 그리고 뭐예요? 안장을 올려놓고 올라타서. 그리고 가는 과정이 다 상립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야, 네 권롱 계시냐? 권롱 어르신 계시냐? 정자수 왔다고 하래라.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술 먹으러 가는 그런 남성적인 호방함을 엿볼 수 있는 시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는. 자, 그나마 이제 앞쪽에서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하겠네요. 6번. 자, 그런데 6번도 첫 번째 줄 초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뒤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초장을 보시면 전원에 남은 흥을 전원이니까 자연에서 즐기던 흥을 뭐 한다고? 자, 전나귀에 모두 싣고 다리를 절뚝이는 나귀에 모두 싣고 그러니까 전나귀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리를 절뚝이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흥을 나귀에다가 모두 실는데 실을 수 있나요? 자, 무슨 표현? 시조만 들었어도 이제 알겠다. 무슨 표현? 흥이 눈에 안 보이잖아.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보다는 구체화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입니다. 다 했어? 그냥 거 끝났어. 자, 그래서 계산, 계곡이 익숙한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자, 아해,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자, 가야금과 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남은 해를 뭘 통해? 악기도 연주하고 책도 읽으면서 보내겠다.
뭐를 가지고? 자연을 즐기던 흥을 가지고. 그래서 전원적이고 풍류적이죠? 자, 그래서 이 남은 해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요? 오늘 남은 하루를 보내리라. 도 되고 내 남은 여생 일생을 보내리라도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넘겨서 확인 문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자, 세속에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시어는 당연히 매미랑 쓰르라미가 되겠죠? 자, 쓰시고 자, 대추, 감, 개, 술은요?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 자, 그리고 중장에 쓰인 표현법은 대조법. 그리고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인사의 변환들 산천이 가실까? 가실겠느냐? 서리까지. 서리까지 보시면 돼요. 서리 넣었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농촌 생활의 미덕은 근면성실. 자, 다음 5번이요. 느낌은 과감한 생략을 통해 속도감이 느껴진다.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흥겨운 정서를 표현했다. 술 먹으러 가는 흥겨움이에요. 근데 저는 술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술 안 드셔보셨죠? 먹기 전에는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자, 이거 뭐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그리고 중의적인 거 써있죠? 아시죠? 하루 중 남은 시간. 그리고 남은 여생, 인생, 남은 생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 가면 7번. 자, 7번 시조는 자, 지당에 빛 뿌리고 지당은 연못입니다. 연못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양류는 유자가 거들 유자. 버드나무에 네 개입제, 네 안개예요, 안개. 자주 나와요, 필수어휘. 네는 안개, 안개 끼임대.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가?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가? 자, 석양에 짝이른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자, 별로 안 어렵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뭘 찾아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화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나요? 아, 이별. 화자는 이별을 했어요. 그게 정답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힘들. 자, 화자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아이고, 짝이른 갈매기가 날아가는구나. 나랑 비슷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 근데 갈매기 한 마리 날아간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너도 나처럼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근데 한 마리가 날아가. 내가 이별했으니까 짝이른 갈매기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에는 화자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별했다는 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갈매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간물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 상간물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빈배까지도 되죠. 빈배는 왜 그래요? 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화자는 여기 왜 왔을까요?
배 타고. 그치, 마음이 울적하니까 배 타고 뭐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왔는데 어때요? 사공은 없어. 얘는 또 어디 갔어? 얘 밥 먹으러 왔어? 또 웨이팅 해야 돼? 네, 또 짜증나? 그래서 빈배도 역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기. 그래서 빈배하고 갈매기가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합니다. 자, 감정이입은 되나요? 되지 않을까? 감정이입은 안 되죠. 안 돼. 안 되죠. 여기에 정서가 없어. 아. 자, 짝일은 슬픈 갈매기라고 해야지. 자, 슬픈 빈배라고 해야지. 없어요.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할 때만 감정이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도 가봅시다. 8번. 자, 공명이 뭐였죠? 공명이 뭐였어요? 필수어휘예요. 자, 벼슬길에 나아가서 이름을 떨치는 걸 공명이라고 해요. 꼭 아셔야 돼요. 자, 공명을 즐겨 마라. 영욕이 반이라고. 자, 영욕이 욕됨이 반이래요. 안 좋은 게 많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 모함, 질투 이런 것들을 받죠. 자, 그리고 부귀를 탐취하라. 자, 부귀는 뭐라고? 부유함과 귀함. 그걸 탐하지 마라. 왜요? 위기를 받느냐. 자, 그러니까 부귀 공명이라고 하지.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지? 네. 자, 부귀 공명을 한마디로 또 이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이겠죠. 세속적인 욕망을 경계하는 시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신이 한가커니 두려운 일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다고? 우리는 당연히 이 세속적인 욕망을 경계해요. 우리는 한가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무욕적인 존재죠. 욕심이 없는 존재. 자, 되셨나요? 네. 자, 벌써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빠르죠? 빠르면 항상 말해요. 자, 9번은 자, 삿갓에 대롱이 있고. 자, 삿갓은 당연히 삿갓입니다. 자, 비올 때 쓰는 삿갓. 그리고 대롱이는 도롱이라고 해서 그 이제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예, 삿갓 쓰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길리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길리슈트 알아요? 네, 길리슈트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칼을 쓰고 있잖아. 아. 이렇게 이게 도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옷이에요, 비옷. 그래서 안 적게 하는. 그래서 삿갓과 이렇게 도롱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박한 옷차림입니다. 겨울에도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호미를 메고 새우 다랑비 중에 호미를 메고 자 뭐예요? 나가서 일하죠. 네. 자 그리고 이름이 있죠. 산에 뭐 쓴 거야. 자 산전에 흠매다가 산에 있는 밭에 김을 매다가 녹음에 누워 있으니 자 목동이 우양 소와 양들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워이다. 잠든 나를 깨운다. 그래서 연시줄 중에 한 부분이라 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름이 있고 노동하면 자연을 즐기는 가치가 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200교의 시조, 이것도 연시주 중에 하나. 농가 육곡 중에 하나거든요. 농가 육곡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정리할 게 없어요. 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쬐일 대로 쬐다. 그러니까 뭐예요? 땡볕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풍에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파람 혈리 불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있죠? 그랬더니,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 곳. 아유, 왜 오늘 날씨 좋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한가로워.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자, 윤선도의 요 시조는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지냐면, 요 윤선도의 요거는 그 농민들한테
그 무슨 계절에 농사일을 열심히 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약간 계문가의 성격을 가져요. 농민들한테 이거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적으로 별거 없어요. 자, 비 오는데 들에 가랴. 그래서 일하러 나가겠느냐. 사립 닦고 쇼 먹어요. 자,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소 여물이나 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막이 매량이라. 자, 막. 마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앞에 한 글자를 쓰면 이제 마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겠죠? 아. 네. 그래서 비입니다, 비. 그래서 장마가 항상이라 비가 계속 와서 잠기, 쟁기, 연장, 다스려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뭐 해요? 자, 밖에 나가서 일 못하니까 소 여물 먹이고 농기구들 손질해라. 자,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살의 긴 밭을 다 갈아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 벌써 12번. 요건 좀 할 게 있죠? 자, 검은 고를 타자고 하니, 검은 고 뭔지 아시죠? 검은 고를 타자하니 손이 앓파 어렵고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검은 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부정적. 자, 북창 송음에. 북창 송음이 뭐냐? 북쪽 창문에 소나무 그늘에 줄을 얹어 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초가집이 있으면 북쪽 창문이 있죠? 거기 창문에 옆에 소나무 있어요. 소나무. 소나무에 어떻게 한다고? 줄을 걸어서 얹어두고 그리고 바람의 채 우는 소리. 그것이 듣기 좋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듣기 좋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진짜 소나무에다 줄을 올려놨을까요? 아니겠지.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바람이 자연을 흔드는 소리. 그거야. 그러니까 북창 송음에 그 나는 소리는 바로 자연적 소리입니다. 자, 검은고는 인위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자연의 소리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인위적인 소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지조. 일반적인 거예요. 둘이 대조시키는 거죠. 바람도 써놓을까요? 자, 오늘 시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확인 문제도 가봅시다. 자, 7번. 타자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드러내는 객관적 증거물은 대상. 빈배랑 갈매기. 갈매기가 되겠죠. 자,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의 시어는 부기공. 부기와 공명. 자, 그리고 3번. 자, 자연의 모습을 조선 전기 4대 부들의 시주에 일반적으로 자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뭐라고요? 조선 전기에서 자연은 풍류를 즐기며 안빈낙도하는 공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치? 자연은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의 현장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자연이 어떤 공간이었다고?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노동의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양반과 백성이 자연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달랐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 양반과 백성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 비슷해져요. 자, 그런데 차이는 이거겠지. 양반들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의 초장에 쓰인 표현법은 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햇볕은 쬐을 대로 쬐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네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자, 그리고 5번 가시면 됩니다. 5번. 5번 너무 길다. 쓰지 말자. 그치? 뭔 내용인지 다 알겠죠? 네, 5번 너무 기니까 우리 쓰지 말고. 네, 비 오는 날 소 염을 먹이고, 그리고 농기구 했다가 비갠 다음에 같이 갈아라.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6번 하면 되겠네요. 자, 인위적인 행위는 범문고를 타자하니. 자,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창소문과 바람이겠죠. 자, 여기까지 물어보실 거 있나요? 자, 없으시면 끝!